소년원과 교도소의 역사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않는 소년원과 교도소의 역사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볼 거야. 좀 무겁고 진지한 주제 같지만 알고 보면 인간 사회와 법,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워. 먼저 교도소부터 시작하자. 옛날에는 범죄자 처벌이 지금과 전혀 달랐어. 중세 유럽 시절만 해도 범죄자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고문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벌을 받았지. 그 당시에는 교정보다는 처벌과 공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 심지어 때로는 무고한 사람도 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어.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특히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인간도 변할 수 있다. 범죄자도 인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더 무게를 두는 근대 교도소가 등장했지. 이 시기에 영국에서 펜던턴 감옥 같은 교도소가 세워졌는데, 여기선 완벽한 규율과 독방 수감, 노동 등을 통해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했어. 근데 교도소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기 성찰이었어. 외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교화 프로그램과 노동으로 자신을 다듬는 거지. 이 모델은 유럽과 미국 전역에 퍼졌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교도소 시스템을 도입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도 생겼어. 완벽한 독방 감금이 오히려 죄수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이후에는 점차 인권 개념이 들어가 교도소 환경 개선과 재활 프로그램이 강화됐지. 자, 이제 소년원 이야기를 해보자. 소년원은 교도소와 비슷하지만 미성년 범죄자를 다루는 특별한 공간이야. 과거에는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끔찍한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더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이 많았어. 이걸 막기 위해 19세기 중반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소년 전용 보호시설이 생기기 시작했어. 소년원의 기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교화였어. 어린이들은 아직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지. 그래서 소년원에서는 공부, 직업훈련, 심리상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 법률과 형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위 소년보호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어. 해방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소년 범죄 문제가 대두됐고, 이에 대응해 소년원이 체계적으로 확립됐지. 특히 1970년 1980년대에는 소년원 내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크게 발전했어. 하지만 소년원 역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 시설 내 폭력 문제, 인권 침해, 사회와 경이된 환경으로 인한 재범률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지.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치료,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재활 중심의 맞춤형 관리가 강조되고 있어. 또 재미있는 점은 교도소와 소년원이 사회적 변화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경제 위기나 사회 혼란기에는 범죄율이 올라가면서 수용 인원이 급증했고, 법률과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었지. 반대로 인권 운동과 복지 정책이 발전할 때는 시설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어. 근데 교도소와 소년원의 역사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과 맞닿아 있어. 단순히 벌 주고 가두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는 공간인 거지. 이 과정에서 법, 윤리, 교육,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움직여 온 거야. 오늘은 이렇게 교도소와 소년원의 역사, 그 변천 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길게 살펴봤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였지.